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다이어트가 쉬워진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이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 진실의 이면을 밝히느라 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온 트레이너라면 이 이론에 대해서 고객에게 당당히 솔루션이랍시고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반이 맞는 이유는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반이 틀린 이유는 일단 근육량을 늘리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인다고 한들 이로써 다이어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란 뭘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즉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동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기름의 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기초대사량이 높다고 하고 같은 상황에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기초대사량이 낮다고 합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칼로리를 소모하고 여성은 0.9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체중 70kg의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70kg 24시간 1칼로리 약 1680칼로리이고 체중 50kg의 여성이 소모하는 양은 50kg 24시간 곱하기 0.9 1080칼로리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체중이 70kg인 남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남성의 근육량이 1kg 늘었을 때 체중은 71kg이 되고 기초대사량은 1680칼로리에서 1704칼로리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근육만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근육과 지방은 늘 같이 붙고 같이 빠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근육량을 1kg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양보해서 혹독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끝에 한 달간 1kg의 근육량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기초대사량은 24칼로리입니다. 24칼로리는 약 200g의 오이 하나보다 높고 100g의 귤 하나보다 낮은 양입니다. 즉 개고생해서 근육량을 1kg 늘린 뒤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루에 오이 하나, 귤 하나 덜 먹는 효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체중이 50kg인 여성의 근육량이 1kg 늘어 체중이 51kg이 되었을 때 물론 상당히 후하게 쳐준 계산입니다. 기초대사량은 1080칼로리에서 1101칼로리가 되었습니다. 50kg의 여성이 근육량을 1kg씩이나 늘린다는 것은 유전적 이유로 남성에 비해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높인 근육량에 비해서 높아진 기초대사량은 고작 21칼로리입니다. 단시간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을 어렵게 해낸 뒤에 높일 수 있는 기초대사량은 양배추 100g짜리 하나보다 낮은 열량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시에서는 다른 건 다 배제하고 근육량만 늘었다는 것을 가정한 거예요. 1981년도 WHO를 통해서 발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대사량에서 몸의 각 기관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표 오른쪽에 skeletal muscle 2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개인의 편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몸에서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0% 내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골격근량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의 기초대사량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을 비율로 따져봤을 때 뇌가 약 20%, 간이 약 20%, 그리고 골격근이 약 20%,
그러니 근육량을 늘려서 가만히 있어도 높아진 기초 대사량 덕분에 다이어트에 이점이 생긴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많아지고 많아진 근육량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다이어트가 쉬워진다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미쳐버릴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아진 기초 대사량이 너무 미미한 나머지 실제적 이익은 몸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은 근육량의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미 1kg의 근육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어지간한 다이어트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1kg의 근육량을 늘려서 20-30kcal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목표를 잡느니 그냥 하루에 오이 하나, 귤 하나 덜 먹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이 이론을 피트니스 세일즈에 사용하고 있는 일부 트레이너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체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깨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활동적인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는 몸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높아진 기초대사량이 다이어트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TV 광고로 따지면 과대 광고, 허위 광고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아먹기 위한 운동 방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누구도 피해 입지 않는 바른 운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